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개각을 지금 대통령이 단행한다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좀 차관급 개각도 장관 몇몇 개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김준혁 교수 말씀하셨지만 통일부 장관 성신여대의 김영호 교수가 지명이 됐어요. 이분은 뭐 뉴라이트 아닌가요? 뉴라이트의 핵심 멤버고 뉴라이트 이론가죠. 특히나 이제 뭐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면서 북한은 타도의 대상. 예.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통일부가 타도의 대상인 북한은 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반통일부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신여대 교수님의 그 평상시에 말하는 것이나 지론이나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통일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아예 그냥 막아서는 일선에 계신 분처럼 느껴져서 이분을 장관으로 앉힌 이유가 도대체 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번 빼고도 권익위원장의 김홍일 전 고검장이 결국 지명이 됐어요. 근데 하나 이상한 거는 그래도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통위원장 지명은 아직은 보류하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통일부 장관 지명 보니까요. 권영세 장관이 이제 나오겠다고 용산에 출마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제일 큰 이유였고 그 이후에 장관들을 여러 사람을 물색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첫 번째는 할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다 보니까 이제 지금 김 교수가 이제 됐다는 건데 인사청문회 통과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이번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경찰발전위원회에서 했던 김인환 이제 위원장의 발언, 대통령 자유천명령 박인환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자유천명령 발언에 이어서 지금 김 교수, 김영호 교수가 이제 인사청문회 올라오잖아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극우 정권이라고 전 국민에게 천명을 하고요. 이것을 평가받는 자리가 되면 이제 양도 일단이 될 거예요. 이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후쿠시마 오염수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풀리잖아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괜찮다 그러잖아요. 괴담이라 그러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전문가 만나서 보니까 확인하지 않는 거를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위험의 크기를 가늠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괴담이라고 하느냐. 풀려봐라. 끝난다. 인사청문회 올라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분이 했던 발언 이런 내용 보면 국민들이 전쟁을 통해서 남북 문제 해결하자 이런 사람 저는 10%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이 도마 위에 올라서 국민의 심판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장미란 씨가 교수죠? 장미란. 예. 이번에 문체관광부 차관. 예. 네, 차관이 됐어요. 체육하고 관광 담당 차관입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요? 아니요, 임 대변인. 아니 뭐 장미란 선수 개인적으로 정말 되게 좋아하고 대단한 선수죠. 사실 이 그 여성으로서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네. 75kg급 이상. 네, 금메달 따서 굉장히 상징적인 분인데 뭐 제가 뭐 이분의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는 거는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전 전반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보고 아 정말 이 정부가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를 전 솔직히 느꼈습니다. 그냥 정말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이른바 옛날에 윤석열 총장 시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 검찰이 수사에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입니까? 얘기했는데 정말 지금 집단 패거리 깡패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그동안 검사만 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닌 자로 뭐 딱 이분법을 구분을 하는데 이제는 딱 모든 인사가 검찰과 검찰이 아닌 자, 나랑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안 칭찬하는 사람 딱 요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다라는 이상한 인식을 갖고 있고 검찰은 모든 데서 정의롭다. 그리고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검사가 만사형통이다. 요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공화국이다. 그리고 심지어 김기현 대표도 이게 반증을 했다고 봐요. 검찰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반감이 있다는 거를 검사를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굳이 딱 집어서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국민들이 지금 검사하면 몸서리를 치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인사를 보면서 이제 진짜 끝까지 갈 대로 간다라고 느껴서 저는 이 정부가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느끼고 실제로도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윤 대통령 사람 찾기가 이렇게 어렵냐. 아니 사람은 많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그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정부가 망해가는 거 보는데 오겠습니까? 진짜?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 1차관도 사실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1차관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 관리비서관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호진. 관리비서관. 행정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직명칭 관리비서관. 관리비서관이야. 게다가 이 사람이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실무적인 담당을 했다는 것 때문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비서관 5명이 차관으로 나갔어요. 네. 5명이 다섯 동시에. 명이나, 네. 이거는 대통령실이 행정부 장악하겠다. 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장관들이 이제 허수아비고 차관들 통해 갖고 대통령실이 직접 다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 국토부 1차관, 2차관 다 갔죠. 네. 해수부 차관 갔죠. 환경부 차관 갔어요. 국토부 1차관, 2차관 나는 이 사람들이 서울시 뭐 재개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60조 쏟아붓겠다. 네. 제2의 4대강 사업 같은 걸 엄청난 토목공사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 최은순 여사님을 위해서 고속도로 이렇게 쭉 정리해내는 것들 이런 거 다 국토부가 하는 일들이거든. 네. 자, 해수부 보세요. 이제 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이것을 갖다 무조건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 여기에 환경부 차관을 두면서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난 3가지 의도가 있다. 행정부도 장악하고 이제 돈도 세게 벌려고 하는 거야. 이제 국토 예전에 MB가 25조 투입해가지고 4대강 사업하면서 엄청난 돈들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60조 이상을 투여해가지고 나라 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또 토목공사 하는데 지들 다 입맛에 맞는 거 해가지고 돈도 벌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저항을 갖다 막으려고 하는 이 의도가 이번 인사에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근데 이번에 비서관들 인사에 검사 가족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예, 진짜 이건 해도 너무 실제입니다. 진짜.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름 밝히는 거는 좀 그런데 아마 조만간에 언론에 나올 거예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이거는 검사들끼리의 또 작업이 들어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장차관급 인사안 발표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통일부 장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네. 국민권익위원장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문체관광부 2차관의 장미란 교수, 국토교통부 1차관의 김호진 관리비서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백원구 국토교통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 비서관. 지금 비서관들만 쭈르륵 네. 나와 있죠. 그리고 과기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 비서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한섭 기재부 예산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오기용 중기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한훈통계청장,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주 태국 대사,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경 한신대 교수 뭐 할 말 있으실까요? 아시는 분인가요 혹시? 당연히 우리 다 한신대 같은 교수가 교수인데 뭐. 생각하니까, 예. 예, 이분은 사회복지학과 교수예요. 근데 왜 통일비서관에가 있어요? 이분이 잠깐 통일연구원의 연구 부위원으로 가 있는데 여기는 서울대 언어학과 출신이고 스태포드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했는데 사회복지학하고는 전혀 연관은 없는데 북한 인권 여기가 채널 A에서 우파 패널로 늘 나오는 분인데 원래 동아일보 기자 좀 네, 했죠. 4년 동아일보 기자 했었는데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그 북한 인권 주로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우파적 입장을 내세웠는데 우리 한신대 교수 중에서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교수가 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주로 다 좌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파가 들어와가지고 학교 안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었죠.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종관 특보에 대해서 인사검증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또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아들 학폭 관련된 자료는 요청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번 인사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특정한 사람들이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이분들이 된 건 아닌지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저 임세현 소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에 이제 정권이 이제 끝나가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거리의 투사다운 말씀이지만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장관들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번에 장관을 전면적으로 좀 개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장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나의 정치적 미래 또는 인생 미래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도 안 하겠더라. 그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 못 찾기가, 찾겠더라. 네, 어렵다. 이 이야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쩌면
정권 내내 똑같이 가야 될 수도 있어요. 5년 동안. 그러려면 장악을 못 하잖아요. 이 지금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번에 장미란 교수가 차관됐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문체부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 지금 가 있잖아요. 박보균 장관이라고. 네. 존재감이 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그분이. 그래서 문체부가 아니고 문체부 장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언론의 관심이라는 게 장미란 교수가 이거 스포츠 스타가 이제 차관됐다 이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장관들을 제대로 부리지 못하고 장관도 사실상 아무 힘이 없이 정말 꼭두각시처럼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들 다 보내서 실제 일을 하겠다. 궁여지책으로 이런 이제 인사를 했는데 결국 뭐냐. 인재풀이 없어서 갈 사람이 없다. 두 번째 예전에 청와대 행정관들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 다 공기업하고요. 또 정부기관으로 다 갔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안정적으로 3년, 2 플러스 1년 다 직장생활 하려고 가버렸어요. 그렇죠.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비서관들 내세워서 장악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분들 가지고 뭐 정권 운영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더 불협함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근데 아까 그 인사 안에서 제가 그 통계청장이 지금 차관으로 갔잖아요. 통계청장이. 네. 통계청장은 하는. 그러니까 통계청장이 새로 임명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가 통계를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계청장을 이제 확실하게 통계를 갖다 왜곡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국가가 망하는 거거든요. 저는 왜곡할 통계 전문가를 지금 찾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난 앞으로도 더 나라가 쇠망하는 이 아주 큰 길이 될 거라고 아니 보고 있는 저는 거죠. 언론도 문제예요.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간다 하면은 회전문 인사다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분들 보시면 다 비서관 출신. 이건 무슨 카드 돌려막기입니까 인사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가 싶으면서도 그럼 언론이 이런 것에서 한 명 한 명 검증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어야지 왜 이번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막 방금 통계 얘기하셨는데 정말 저는 그 말도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본인 낮게 나오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지표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4%예요. 이건 OECD, IMF 다 1.4 아니면 1.5인데 지금 나와 있는 성장률이 이 정도면 사실 이거는 거의 일본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은 더 안 좋아질 거고 실제로 지금 우리 금리 높은 것에 대한 이런 가계부채 부담은 원래 이게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국민들이 아마 더 체감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경제 성장률도 1.5인데 만약에 이게 약간 조금 왜곡되면 지금 약간 괜찮나라고 사람이 안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병이 약간 이만큼 상처 났으면 조심하게 되는데 그 조심하는 기능조차 없애게 한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경제 폭망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기존 시스템 때문에 굴러간다고는 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 곳곳에서 구멍이 많이 보이고 언제 이 내관이 터질까 굉장히 네.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말. 좀 전에 뭐 박보균 문체관광부 장관 존재감 없다 이렇게 지금 전교안 평론가가 말씀하셨는데 작년 5월달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을 조금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기사 제목 한 번만 읽어봐라. 언론인이라서 언론인들이 많이 봐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박보균 후보자는 삼성 언론재단 회사 내에서 삼성 언론재단 관련해서 본인은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위증 논란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일왕 생일 초청장 없었다. 일본 대사관 1등 서기관 초청장 없이는 못 들어가. 한국인 저급 표현 사과하라. MBC 단독으로 일본 아시아 지배해봐서 준법 정신이 되게 높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일본을 되게 찬양한 사람이었고요. 박보균의 친일 역사관이 상당히 문제다라고 한 얘기도 그때 있었었고요. 박보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1965년 일본 돈 받은 기업이 지원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거 가지고서 아직까지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취지로 지난번에 말한 것도 있었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YTN 돌발 영상을 보더라도 친일 논란 칼럼 쓴 장관 후보자 윤석열 당선인과 관계는 어떤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요. 지금 사실은 이 사람 뭐 딸 논란도 있었고 티켓 논란도 있었고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을 해서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럼 무엇을 했느냐? 존재감이 없대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도 건재하고 장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조금 억울한 게는 있어요.
그 우리는 목숨을 걸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겁이 나더라도 나가서 뭐라도 좀 짱돌 한 개라도 더 던지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직선제 대통령제 우리 쟁취했잖아요. 그때 사실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다 부역자들이었어요. 전두환 정권 밑에서 벌벌 기면서 장학생 저걸 하고 1도 1사 시절에 진짜 호가호위하고 접대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을 사실 침뱉었다고 저 새끼들 뭐라고 저희들이 나서서 민주주의 하냐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좀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다시 그 짓밟아가지고 좌파 세력이니 반국가 단체니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 했겠어요? 일본놈 앞제비 했겠어요?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국 정치를 갈라치기 하고 갈등 부추기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만약 36년 일본 지배 시절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관료들이었다 아니면은 시민이었다 양민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 독립운동 했겠습니까? 일본놈 앞제비 했겠습니까? 내가 그런 비유를 하는 이유는 너무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기득권이면 기득권 인정해 주는데 최소한 양심 있으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좀 해라. 이건 진짜 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것도 제가 딴 주제로 넘어가려고 잠깐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여러분들한테 충격적인 발언 하나 해드릴까요? 경향신문 단독이 하나 나왔어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 발병률이 상승하므로 생명보험을 들어라. 암보험에 가입해라. 이게 어디 건지 아십니까? 신한라이프 광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걸렸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조만간에 저 감사원 감사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그러니까요. 뭐 다 하겠네. 후쿠시마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판매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 보험에 가입해라. 특히 암보험에 가입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이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해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경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신한라이프하고 신한저축은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몰라요. 신한금융 그룹에 이거는 있는 신한. 그래요? 그러면 뭐 저기 최은순 여사 그건 신안. 이건 신한? 신한생명. 그래요? 신한금융그룹이에요. 자. 신한라이프는. 나는 박복윤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 대표님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래 지금 다른 얘기, K컬처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전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했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군대도 만들고 경찰도 만들고 이제 이런 기관들을 만들잖아요. 이때 왜 다 친일파 출신들만 들어갔겠습니까? 왜 그런 거야? 옛날 독립운동가 출신들도 일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민족주의자들도 들어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내부 안에서 다 잘렸습니다. 때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이 나라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친일파들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의 기득권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보수 우파 좋아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양심은 좀 있어야지. 조금의 양심은.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헌신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인정해 줄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려고 우리가 처음에 좀 으쌰으쌰 하면서 왁자지껄하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또 좀 슬픈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쁘시죠? 라면값 50원 내리고 새우깡 100원 내리고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오뚜기, 가뚜기도 이제 돈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경제부총리 말 한마디에 회사들이 밀가루값 많이 내렸으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경제부총리가 한마디로 내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고. 이게 무슨 베트남입니까? 아니, 베트남한테 죄송합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 남한에서 지금 2023년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내리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 약간 내리면 딴 데는 또 올라요,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전체주의를 이렇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체주의 국가처럼 맞아요. 가고 1인 지배체제로 빠지는 거고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거의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네,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윤두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윤석열 플러스 전두한. 근데 이제는 전 완벽한 무솔리니의 탄생이다. 이건 거의 뭐 무솔리니하고
다르지 않는 거죠. 조만간에 아마 별명이 무성열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진짜 그냥 대통령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말하면 다 사고치고 뭐 분란 일으키고 하니까 그냥 좀 조용히 차라리 계셔라. 그나마 우리 시스템 있으니까 움직일 것 같으니 좀 제발 그냥 좀 가만히 좀 있고 어디 좀 외국 좀 가지 말고 그냥 거기 용산 관저에서 그냥 술이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외국도 가실 거예요, 실업거래. 자, 오늘 여러분들 요즘 장마에 지금 꿉꿉하기도 한데 글루타스를 사셔가지고 한번 스프레이 쫙 뿌리고 좀 뽀송뽀송하고 건조한 피부 만들어 보신 다음에 좀 심기일전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